자, 갑니다. 페이지가 진짜 우리 80페이지. 80페이지부터 좀 복습 빨리빨리 해가면서 빨리 합니다. 80페이지. 자, 제목이 이제 부어의 원자 모양. 부어의 원자 모양이고. 중요한 것은 부어가 실험할 때 실험한 재료가 뭐냐면 수소. 수소를 했던 것이 포인트. 그래서 이제 유리병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 수소를 좀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전기에너지 주면은 이때 그 빛 나온다. 빛 나오는데 그 나온 빛을 이제 우리가 그 슬리스를 해서 조금만 미세한 슬리스를 해서 미세한 틈으로 통과시켜서 나오는 빛을 동양기로 보는 거. 그렇죠? 봤을 때 나오는 그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 보면 그 스펙트럼이 우리가 그 방출 스펙트럼 보인다. 방출 스펙트럼은 검은색 바탕에 칼라서 보이는 거.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보어가 나온 빛 통해서 선이 그 연속이 아니고 띄엄띄엄 나오는 거 통해서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 그냥 원자 내 전부 다 아무데나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때 특정한 궤도에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것이 궤도 모양. 원자의 플러스 P건 원자에게 특별한 그 궤도가 있고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보어가 말하는 이제 그 모습이고, 보어가 말하는 이제 원자 모양에 대한 모습이고, 그리고 보어 경우는 첫 번째 궤도를 K 껍질, 두 번째를 이제 L 껍질, 세 번째를 M 껍질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껍질을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가상으로 한다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N이고 1. 그래서 주 연소수가 1이고, 두 번째는 L 껍질, N은 두 번째 L 껍질이고, 세 번째는 L이고 3이고, M 껍질 쭉 다 나가면 돼. 그리고 이제 각 궤도에 대해서 에너지 값인데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은 E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킬로제곱물이다. 이거 숫자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상수를 취급하려고 나머지 분수에 대한 것만 좀 잘 보면 돼. 이것만 좀 잘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제 보면 첫 번째 궤도의 경우는 자 2원은 얘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안 하면 틀려. 1제곱분의 1312 킬로주퍼볼이고, 다음에 두 번째 궤도 여기는 이때 한 에너지는 얘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 킬로주퍼볼이고,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 E3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1312 킬로주퍼볼이다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좀 다 해주면 돼.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하지만 이거 짝수를 갖고 보니까 약분은 뭐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상수로 취급하라고, 상수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머지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게 되면은 에너지 누가 더 클까? 자, 에너지 누가 크냐면 잘 보면 분수 모습인데 당연히 이제 분수에서 분모가 더 작수, 더 큰 수 같지만 이건 뭐 음수야. 음수니까 이쪽이 작은 거, 이쪽도 그 큰 거다, 큰 거. 큰 거. 그죠? 그래서 안쪽 궤도보다 바깥쪽 궤도가 에너지가 더 큰 쪽이다. 그리고 궤도에 대한 이제 그 개수는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대에 있다는 거. 물론 실제 뭐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런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보어가 제안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간격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진다는 거. 또 잘 보면 서로 간의 그 에너지 차이가 점점 더 좁아져. 그래서 일정한 그 에너지 그 크기 차이가 아니고 점점 더 미세하게 점점 더 좁아진다. 이거. 그래서 우리 책 보면 나와요. 그래서 80페이지에 이거. 이게 제2 그래프. 이 그래프인데 잘 보게 되면 에너지 값이 크게 올라가다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 그 말이 뭐냐면 궤도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진다.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진다. 그 말 뜻이야. 그다음에 이때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별도의 식도 배웠는데 우리가 빛 에너지에 대한 식은 E 에너지 빛 에너지는 HF는 H 람다보다 C라는 거. 보면 이제 그 진동술의 에너지 비례하고 파장의 반비례한다. 이거 식도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보면 그때 이 빛 나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일단 수 원자에 있는 전자는 한 개야. 한 개의 전자가 그 안쪽에다가 에너지 먹어. 그죠? 에너지 먹으니까 바깥쪽으로 가고 아무튼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갔다는 그것이 의미가 아니고 아무튼
바깥 궤도로 간 거야. 갔다가 모든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수소 원자가 전기에서 먹어서 에너지 먹어서 그 전자 전부 다 바깥으로만 전부 다 나갈까? 그건 아니고 거꾸로 또 들어온 전자도 있는 거야. 이 수많은 그 수소 원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가 다시 또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방출하는 거야. 보자. 이 각 궤도에서 보면은 전자가 만약 이제 뭐 위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 바깥 궤도로 가려고 하면 그 바깥 궤도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일 때 했었어. 고일 때. 자, 똑같아. 바깥 궤도로 전자가 가려고 하면 그때 바깥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어야 돼. 또한 전자가 또 안쪽으로 또 들어오려고 하면 안쪽 궤도에 에너지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면 에너지가 또 큰 쪽으로 가니까 에너지도 먹어야 되고. 그때 이거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전자가 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럼 그 에너지도 감소를 하는 거니까 에너지 내보낼 수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래서 아무튼 바깥쪽에서 있는 전자가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 방출한 에너지가 하필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보이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렇게 그 칼라가 보이는 거. 그죠? 그래서 좀 빗나오는 거 하는 거야. 빗나온다. 이해가나? 다시 전자가 에너지 먹어. 전기 에너지 먹어서 바깥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만 전자가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수소 원자 경우는 바깥에 나가는 전자가 다시 안으로 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에너지 내보내는 하필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으로 내보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빗나가는 거다. 오케이? 그럼 그 모습이야. 그래서 보면 우리 전자배치를 봐야 되는데 자, 전자배치 전혀 안 했지. 전자배치. 전자? 우리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전자배치. 그래서 원자에서 전자배치는 예를 들어 수소 이온은 원자 플라스틱은 원자에게 껍질 하나고 전자 하나. 이것은 누구야? 수소 원자. 수소 원자의 전자배치 그러면 수소 원자인 전자가 여기 없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으면 되는데 된다? 아니 이건 없고 세 번째 껍질에 있으면 되는데? 된다? 이거 아니고 네 번째 껍질 다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전자가 하는 에너지 보면 그 첫 번째 껍질에 다시 말하면 가장 안쪽에 전자가 있을 때 그때가 에너지가 가장 최소의 상태가 되는 거야. 전자 여기 있을 때 이때가 에너지가 아주 최소 상태인데 그때서의 전자배치를 우리가 말할 때 바닥 상태라고 해요.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배치 이거 얘는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가 아주 최소일 때 그때 모습은 딱 한 번씩밖에 없어. 또 수소를 치면 수소에서 이제 전자배치를 할 때 바닥 상태로 전자배치를 하면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있으면 돼. 그것이 딱 바닥이고 물론 전자 이쪽 여기 하는 거 한번 아무 데나 아무튼 첫 번째 궤도에 전자가 하나가 있으면 되는 거다. 그것이 아니고 두 번째도 세 번째 아무튼 네 번째 아무튼 뭐 첫 번째가 아닌 다른 궤도에 전자가 있으면 그때 전부 다 에너지가 최소가 아닌 거지. 됐나?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들뜬 상태 들뜬 상태 됐나? 들뜬 거. 그래서 바닥 모습 딱 한 모습이야. 한 모습인데 들뜬 모습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최소가 아닌 거.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는 바닥 모습으로 배우는데 여기 보면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배치는 딱 한 모습이야. 한 모습 애들 보면 이제 별로 안 헷갈리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처음부터 듣다가 딱 보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배치를 이거 하는 거 이거 뭐 서로 섞어서 하면 애들이 뭐가 보이는지 몰라. 얘는 첫 번째 궤도에 얘는 두 번째 궤도인데 한다고. 얘는 뭐가 헷갈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닥 모습 배우고 지금은 이제 바닥 상태 우리가 일반적인 바닥 상태 모습 딱히 말 안 배우지만 고일 때까지 전자배치가 전부 다 바닥 상태 모습이야. 됐나? 그것을 확실히 좀 안다음 그 다음에 이것도 알려주면 그것이 그거구나. 그 다음 또 구별할 수 있는 거. 됐나? 그래서 이제부터 보면 이제 시험 문제 보면 항상 바닥 모습만 나오잖아. 이제 들뜬 모습도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자인지 아니면 이제 이온인지 그 확인하려면 그 양손자 수만큼 전자가 아무튼 원자 내에 있으면 돼. 얘는 전부 다 그 원자에서 전자를 치고 양손자 수용한 걸로 전자 수가 달라. 걔는 이온이야. 그래서 이제 전자의 위치는 필요 없고
원자 안에 전자가 몇 개 있냐 그것만 좀 잘 보면 돼. 이거 그죠? 질문.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그 전자의 전이라고 하면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거야. 이상한 거. 네. 그 우리 책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뭐냐 바닥 긁던 거 그 3번 진한 바로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건데 보면은 이제 얘는 n 이퀄 1이고 n 이퀄 1 얘는 n 이퀄 2 얘는 n 이퀄 3 n 이퀄 4까지 4 무수히 많은 이제 그 껍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 끝에 얘는 그 n 이퀄 무한대라는 거. 라고 할 때 전자가 이동하는데 만일 이제 그 이렇게 나갈 때 A라고 하면 살짝 뭐냐 처음에서 다음 빼면 돼. 처음 위치에서 다음 가는 그 궤도로 서로 간의 에너지도 빼면 돼. 라고 할 때 A에 대한 에너지는 있을 때가 없네. 이거는. 그래서 A 이 A 하면 얘에 대한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는 이 원 빼기 2초 하면 돼요. 얘는 끝나. 근데 이 값은 또 이거 마이너스 1 제곱분 131 빼기고 얘는 그 음수거든요. 빼기 2 제곱분에 잠깐만 큰일 났다. 자리가 없어요. 그 라인 맞추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네. 마이너스 1 제곱분 131 빼기 마이너스 2 제곱분에 131 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얼마 나오게? 풀 나오고 그죠? 얼마 나오게? 해분자 이거 그 분자 무시하고 그냥 그 1 제곱분에 마이너스 1 제곱분에 1 그게 떠올리라고. 얘는 마이너스 2 제곱분에 1을 떠올리고 서로 간의 계산은 뭐냐는 이거. 일단 분자는 이제 131이 나오고 너무 자리 없다. 큰일 났다. 해봤자 이것은 이제 이거 됐나?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얼마?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그리고 곱하기 뭐 131 해주면 돼? 지금 저렇게 나온다. 다시 한번 자, 이만큼 에너지를 먹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음수 붙으면 이 에너지만큼 부족하거나 떠올리면 돼. 다음에 B 이거 B는 이제 거꾸로 2에서 1으로 들어오는 거. 이 B는 이 2에서 2원 떨어지는 거 해주면 돼. 그럴 때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 제곱분 131 빼기 마이너스 1 제곱분 131 하면 돼. 뭐게 이거? 얼마 나오게? 뿔뿔? 그죠? 뭐 나오게? 일단 분자 무시하고 분자 131 다 무시하고 하면은 4분의 3 나온다. 4분의 3 더하기 131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만큼 에너지가 더 남아있구나 라는 거. 이만큼 에너지 내보내면 돼. 내보내. 잘 봐. 서로 간에 똑같은 궤도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때 출입하는. 이때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때 에너지 나오고. 같은 궤도끼리 왔다 갔다 할 경우는 들어오고 또 나간 에너지가 똑같아. 이때 마이너스 해볼 때는 그 부족하고 있는 남아있는 그 말 뜻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전기가 다 똑같다 보니까 같은 궤도끼리 이동할 때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 크기는 똑같다. 단지 얘는 흡수, 얘는 방출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주죠. 그리고 지금 또 3에서 1로 3에서 1로 떨어질 때 EC 얘는 EC 경우는 얘는 N equals 2, 3에서 2, 1 떨어지는 거. 또 계속 따면은 똑같이 마이너스 3 제곱분의 131 빼기 마이너스 1 제곱분의 131 해주면 돼. 이거 뭐 나오게? 9분의 8 131 나온다.
그 C 경우에는 이만큼 에너지가 더 남아돈다는 거 해주면 돼. 별거 하는 거 없어. 자, C 경우는 들어오니까 얘는 에너지 방출한다. 해주면 돼. 질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3번 보게 되면 이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인데 잘 모르겠어. 그 보어의 경우는 수소를 했다는 것이 포인트야. 그리고 수소 경우는 포인트가 또 뭐냐면 전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단전자 원자. 또는 이런 전자 원자. 전자 하나밖에 없는 포인트야. 그것이 포인트. 또 수소의 경우는 이제 보어의 전자 배출을 하면 다 맞는데 수소가 아닌 것으로 하면 일단 뭐가 또 안 맞죠. 그럼 좀 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모습이야. 얘는 N 이퀄 1, 얘는 N 이퀄 2, 얘는 N 이퀄 4, 얘는 N 이퀄 4, 얘는 N 이퀄 5. 자, 이런 식으로인데 전자가 첫 번째 궤도 들어올 때 아무튼 들어오면 돼. 첫 번째 다 들어오면 돼.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나가지? 나가는데 첫 번째 궤도로 점점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낸 에너지 모습은 얘는 자연선. 또 자연선 영역으로 내보내. 들어오네. 한 두 번째. 자 이제 전자가 두 번째 궤도 들어올 때 또 뭐가 되고 들어오고 아무튼 두 번째로만 들어오면 돼. 두 번째 궤도로 전자 들어올 때 이때는 에너지 또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낸 에너지가 주로는 가시광선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전자가 세 번째로 들어올 때 또 많은 경우에서 이때는 내보내는 에너지가 얘는 정위선으로 내보내. 이 세 가지 말이야. 세 가지. 그래서 N1, N2, N3 아무튼 첫 번째 궤도로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내보내. 됐나? 전자가 나가면 에너지 흡수고 전자가 들어오면 에너지 방출이고. 그래서 에너지 내보내는 해봤자 전자다 보니까 에너지가 크게 있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자가 내보내는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올 때 전자가 내보내는 에너지 영역은 자외선 영역이다. 영역이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가 라이먼 계열 이렇게 말해. 라이먼 계열이다. 그래서 라이먼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다 보니까 자기랑 붙이고 한 거. 다음에 전자가 두 번째로 들어오면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에너지 좀 더 크지? 이 차이만큼 이제 에너지를 이제 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가시광선으로 내보내고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리고 얘를 우리가 말할 때 얘를 우리가 발머 계열 이렇게 말해. 발머 계열이다. 우리 발명사를 발견한 거. 다음에 전자 세 번째로 이제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그 다음 에너지가 이제 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얘랑 얘보다 더 에너지가 더 작은 모습을 내보냈어. 얘는 이제 저기선으로 내보내고, 이런 저기선 영역이고, 그리고 이때 우리 말대 우리 파센 계열이다. 이거네. 잘 보면 이제 자기 이름 붙이고 한 거야 이게. 별거 없어요. 전자가 첫 번째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들어올 때 최소 전자가 이제 두 번째도 있어야 돼. 최소. 그래서 최소 두 번째도 이상 있어야 되니까. 일단 두 번째 궤도 이상이 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로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낸 에너지는 자유선. 되나? 다음에 전자가 두 번째로 들어올 때, 얘는 가시광선 영역으로 내보내고, 얘는 우리가 말할 때 발명 계열이고. 그리고 전자 세 번째 들어오면 얘는 우리가 이제 그 저기선 영역으로 내보내고, 얘는 파생 계열이다. 너무 중요한 거. 잘 쓰면은 누구는 영역, 누구는 계열을 하지?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또 물어보고 너는 어떤 영역이냐 물어봤는데 라이먼 계열 쓰면 되는데? 아니 라이먼 영역 쓰면 되는데? 안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만 영역으로 물어보면 그 종류 쓰면 돼. 여기다 어떤 그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서 틀리는 거.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잘 따라가야 돼. 이거 외워야 돼. 해봤자
전부 다그 계열은 전부 다 뭐야? 다 사람 이름인데 그 어떻게 좀 기억하냐면 사람이 이제 술 먹으면 뭐가 돼? 개가 돼. 그 사람은 개다. 되나? 나머지 뭐냐? 영역이다. 사람을 붙이면 전부 다 계열. 물론 개가 열이고. 되나? 그 좀 기억해? 다시 말하지만 문제에서 계열을 물어보고 또는 그 영역을 물어보고 할 때 서로는 구별지어서 좀 잘 써야 돼. 라고 할 때 사람 이름 들어가면 무조건 계열이다. 개. 사람 무조건 개가 돼. 그죠? 기억해? 모르면 돼. 그리고 빛의 종류 정무대는 영역이다. 하면 돼. 이거. 그죠. 그래서 그거는 외워야 되는데 참고로 내가 보면 고등학교 때 그 미대 갈 뻔한 사람 실제로 그 미술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3 때였나? 그때 그 미술 선생님한테 이제 미대가 아니라서 2번 거절받은 거. 3번 거절받았으면 이제 실제 미대 한번 지원할지 몰라. 근데 3번째 없었어 이게. 그래서 아무튼 내가 그린 그림이 무엇인지 맞추면 돼. 그런데 빨리빨리 해. 이거 뭐 그냥 엄청나게 엄청. 이것이 뭘까요? 거북이 위에 있는 거 어떤 문이야 지금? 문이 있다. 얘는 자라. 자라 잘 보면 위에가 어떤 문이가 없어. 이게 매끈한 거. 자라인데 머리가 대머리니까 대머리 안 돼요. 들어. 머리 이게 뭐야 이게? 대머리 방지용으로 머리에다 뭐 씌웠어. 무엇을 씌우게? 가발인데 거북이가 이것이 뭘까? 파전. 파전이다 보니까 외워야 되고 자라 가발. 그래서 그 자라가 가발 썼는데 이 가발 쓰는 이제 그 자라가 파전 해먹은 거. 그래서 자라 가발 파전 외워야 돼? 됐나? 이것이 이거다? 자라 가발 파전 외워야 돼? 외워두면 끝나는 거죠. 뭐 할 거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뭐 그림 필요 없고 아무튼 전자가 첫 번째로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내는 영역은 라이먼 영역. 라이먼은 계열이다. 여기요? 다시 첫 번째로 들어올 때 그 영역은 빛의 종류인데 그것이 뭐야? 자외선 영역이고 그때 그 계열은 라이먼 계열이고 그래서 영역이랑 계열이랑 구별 좀 지어야 돼. 사실 사람은 개. 그리고 전자가 두 번째로 들어오면 그때는 가시광선 계열. 아니고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리고 발머 계열이고 그리고 전자가 세 번째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경선 영역. 그렇죠? 얘는 그 파션 계열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아무 데 없어요. 라고 할 때 좀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 보면 그 수소에 대한 선스피트라고 보거든. 그죠? 이거인데 이것만 좀 그리면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스피트는 어떻게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칼라로 나올까 안 나올까? 칼라 안 나오지. 칼라로 나온 시험 문제는 미술 문제도 거의 안 나와. 간혹가다 칼라 나오지. 다른 뭐 과목 거의 나올 일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칼라를 너무 믿으면 안 돼. 우리가 최근 동행률 이제 보면 올 칼라니까 잘 보면 그 가정선은 다 칼라 다 써있다고. 써있어. 칼라로 그 색깔로 가 있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보냐면 그 빛에 대한 파장. 어느 파장이 어느 그 빛 종류인지 그 파악을 좀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적외선 그리고 이제 적외선이군요. 적색 빨간색 적외선보다 빨간색이랑 그리고 파란색. 근데 빨간색은 주로 파장이 약 700 나눕니다. 파장이 700 나눕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파장이 약 450 나눕니다. 되는 거 됐나? 이거 돼? 어떻게 좀 외울 수 있냐면 이거 좀 줄이자.
지워버리고. 혹시 그 서유기 혹시 알아? 서유기? 네. 서유기 그 나오는 주인공 누구 이게? 손오공. 또 저팔. 또. 사오정. 사오정은 칠공주. 오케이? 이것이 뭐다? 사오. 청색. 오케이? 네. 칠공. 주가 빨간색이야. 라고 할 때 하나 붙이면 돼. 네. 파장이 400원씩 나누는 거. 이것이 주로 파는 거. 그리고 파장이 그 700 나누는 거. 이것은 빨간색이다. 네. 그래서 시험에 보면은 칼날 안 나온다. 대신 그 파장 숫자를 주어줘. 주어질 때 무엇이 모르면 안 돼. 됐나? 그게 이거나. 나머지는 굳이 몰라야 돼. 뭐 자외선 저기서 굳이 몰라야 돼. 먼저 저기서는 말 그대로 저기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이야.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고. 빨간색이거든. 이거니까 이쪽이 저기선이고. 그냥 자외선은 자가 그 한자를 지금 자색 우리 보라색인데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쪽이 자외선이다. 됐나? 그러면 자외선이랑 우리 저기선 서로 간에 비교할 때 파장은 누가 더 길게? 파장. 그럼 패턴? 400, 700이지. 이쪽은 더 크겠지? 파장은 더 길고. 이쪽은 파장이 더 짧다. 됐나? 그리고 파장이랑 빛 에너지는 서로 간에 비례 반비례? 파장이랑 빛 에너지랑 비교하면 에너지는 비례 반비례? 그 저기요 앞서 했던 거. E는 HF 아니면 H 람다분의 C라는 거. 그래서 파장은 빛 에너지랑 반비례. 그래서 이쪽이 에너지가 크고 이쪽 에너지 작고. 중요한 거. 너 기본을 베이스 깔고 가야 돼 이거. 학교에서 뭐 배우도 안 배우는 건 아무튼 기본을 알고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진노수는 서로 간에 비교한다. 라고 할 때, 자 자외선이랑 그리고 저기서 서로 간에 비교할 때 진노수 누가 더 크게? 자외선 저기서 둘 중에서 자외선 됐나? 자 에너지 크니까 자외선 에너지도 크니까 진노수도 많은 거야. 됐나? 그리고 파장은 누가 더 짧다고? 자외선. 파장 짧아지면 에너지도 크니까. 됐나?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선습된 모습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는데, 자 문제. 파란 거랑 빨간 거 두 가지 비교할 때 에너지 누가 더 클까? 파란 거랑 빨간 거 둘 중에 가져온가? 파란색 빛과 그리고 파란색 빛에서 에너지 누가 더 클까? 파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파장은 더 짧고 진도수도 크니까. 하시면 돼. 자, 잘 보시고 근데 아무튼 수소에 대한 선수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총 4개 이제 하야선. 그래서 이것은 수소 원자의 선수들면서 가장 에너지 작은 그 가정선이야 이게. 그러면 이거 좀 잘 떠올리고 에너지가 가장 작은 이제 빨간색 이 경우는 그죠? 어느 껍질에서 어느 껍질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걸까? 그래서 가정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아. 이렇게 뭐야? 해봤자 두 번째로 다 들어와야 돼.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은 모습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거지. 그럼 3에서 1로 떨어지면 돼. 됐나? 이해가 하는 거? 다시 봐. 이럴 때 A, B, C 들어가자. A, B, C, D에서 에너지 누가 가장 작아? D. 또 에너지 적은데 해보자. 전자가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낸 에너지라고. 그러면 전자가 들어올 때 그때 두 번째로 들어올 때 그때 전부 다 에너지가 다 내보내는데 그럼 이것을 기억 니은에서 누가 에너지를 더 적게 내보낼까?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에서 에너지를 누가 적게 내보낼까? 그러니까 좀 뭐지? 떨어지는 그 이동한 궤도가 더 적으니까 에너지 가장 적게 내보내는 거.
사주? 얘는 가상선 부분에서 가장 작은 거야.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얘는 전자가 이동할 때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이게 제일 크고. 그러면 얘는 얘보다 두 번째로 때 작은 거지? 네. 그러면은 4에서 2로 떨어지는 모습 될 거고.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일단 점점 이제 가상선이다 보니까 두 번째로 다 들어와야 돼. 얘는 얘보다 에너지가 좀 더 크니까 5에서 2로. 그럼 얘는 6에서 2로. 얘가 하는 거? 네. 된 거? 라고 봐야 돼. 그러면 이거 말고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는 6에서 2만 또 있는 것이 아니고 7에서 2도 있고 또는 뭐 8에서 2도 있고 다 있잖아. 됐나? 물론 이제 선수들이 네 가지만 수성의 경우는 네 가지 끝이지만 응? 전자가 또 들어온 경우, 두 번째로 들어온 경우는 6에서 2로 떨어진 것만 이게 끝이 아니고 뭐 7에서 2 또는 뭐 8에서 2 다 있을 거라고. 그때는 아무래도 얘보다 에너지가 커야 돼. 그러니까 얘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더 큰 건 뭐야? 자외선. 됐나? 그래서 우리가 발명계의 경우는 특별히 그 가상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일부 자외선 또 포함한다. 이거 또 봐야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좀 가요. 일단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이제 스펙트럼 모습은 가상선인데 네 가지밖에 없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거 해봤자 이건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큰 모습인데 해봤자 6에서 이거 떨어지는 거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이제 전자 껍질이 6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훨씬 많다. 물론 실제 눈에 보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수많은 전자 껍질이 있는 것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는 얘보다 에너지가 큰 거니까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가상원보다는 이제 자외선으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자외선으로 예고될 거다. 라는 거. 질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무튼 칼륨은 될 거예요. 칼륨 너무 믿지 말고 이제 그 주원 자료 이제 그 숫자적인 거 그거 좀 잘 보면 돼. 나머지 없어요. 질문 없으면 뒤에 문제 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은. 새로운 진도는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수 말고. 자 82페이지 개념형 문제 1번. 핵심학교. 자 수소 원자의 선수 스펙트럼은 수소 방정관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떤 선으로? 불연속.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호 원자 모형. 이것은 전자가 원 운동하는 궤도로 원자에게 가까운 것부터 어떤 껍질? K 껍질. 그래서 3번의 K, 3번. 2번 말고 3번. 3번의 K, 4번은 뭐게? L. 그리고 5번은 M. 6번은 N인데 어떻게 좀 볼 수 있냐면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성씨가 뭐게? 김씨. 두 번째가 누구? 이씨. 그래서 첫 번째 궤도가 K 껍질, 두 번째가 L 껍질. 그 다음 전부 알파벳 순서로 쭉 다 나오는데. 오케이? 질문. 그래서 2번 빈칸. 이것이 뭔데? 2번 빈칸에 들어갔을 때 얘는 전자 껍질. 다음에 자, 아래 거. 7번 빈칸 보자.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주인은 이것의 결정. 답은 주 양자수. 그 주 양자수에서 양자수 나오는 그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주 양자수라고 떠올리는데 주 양자수에 대한 그 기호가 뭐냐면 소문자 n이야 n. 소문자 n. 주 양자수에 대한 기호야. 다음에 8번 문제.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진 안정한 상태. 그래서 이때는 바닥 상태. 이때에 대한 전자 배치는 전자가 난적부터 전부 다 채워져 나가는 거. 그걸 해주면 돼. 다음 9번.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 준위를 전혀 불안정. 이것은 들뜬 상태. 그래서 9번은 들뜬 상태고. 됐나? 아무튼 들뜬 상태 모습은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 많아. 하지만 바닥 상태의 모습은 딱 한 모습이다. 됐나? 다음에 이거 10번. 라이만 계열은 어떤 영역이게? 자라 가발 파전. 그래서 10번에 들어가면 뭐야? 자외선. 자외선 영역이고 얘는 자 이것이 이제 기호가 나오져 있는데
그래서 n이 2보다 가까운 건 여기 2보다 이것이 뭐냐면 주 연대수가 2 이상인 거. 주 연대수 이것이 뭐냐면 해봤자 전자껍질. 전자껍질의 그 넘버가 수가 2 이상인 거. 그 말 뜻이야 이게. 그래서 주 연대수의 그 수가 2 이상인 껍질에서 첫 번째로 들어올 그 말 뜻이야 이게.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11번에 1로 전개할 때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다 들어올 때야. 나갈 때 내보내는 빛이 아니고 들어올 때 내보내는 그 빛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12번 비가 발명 계열은 뭐게?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리고 n이 3 이상에서 n이 얼마로? 2로 n 2로 전해할 때 방출되고 파생 계열은 어떤 영역이야? 적외선 영역이고 자 n이 4 이상에서 n이 얼마로? 3으로 전해할 때 방출한다. 전부 다 방출하는 거. 다음 1번 문제 먼저 뭐야? 첫 번째 거 원자핵 주위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른 운동에 맞죠? 맞는 말? 그것이 뭐야? 전자껍질 맞는 말? 물론 그 부업할 때 보면 이제 수술할 때 전부 다 맞아. 수술 아니고 약간 좀 안 맞은 거 있어요 이게 정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전자껍질의 전 에너지 주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져? 커진다 그죠? X 세 번째 거 전자가 다른 전자껍질을 전개할 때 이동할 때 두 전자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 맞죠? 맞는 말? 다음은 OXO 2번 문제 자 보면 A, B, C, D, E에 대해서 전자의 이동이 있고 참고로 A 경우는 N급 무한대에서 N급 1로 떨어지는 거 이 경우는 우리 주로 보면 외부에 있는 전자가 이제 들어올 때라고 거의 떠올려도 돼. 넘어가. 첫 번째 거.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는 한 가지야? 자, 에너지 흡수는 어떻게 되는데? 전자가 나가는 거. 되나? 그래서 전자 에너지 흡수하면 에너지가 커지니까 바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 누구니? 나가는 거 누구니? D. 한 가지 맞네. 맞죠? 두 번째 거. 방출되는 에너지 B는 C 대 2가 3대 1이야? 어떡하지? 3대를 맞으면 틀릴까? 이거 해봐야 돼 이거. 이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봐야 돼. 별거 아니지만 방금 이거 식쓴 거 이거 좀 해야 돼. 먼저 그 EC CL의 에너지는 NC는 그래서 2에서 1로 떨어져. 그래서 2에서 2번 떨어져.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3, 1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1 제곱분의 1, 3, 1 해주면 돼. 뭐 나오게? 그죠? 4분 3 거기 1, 3, 1 나오고 다음에 2 누구니? 2는 얘는 2 무한대에서 2로 떨어져. 됐나? 그럼 얼마니 이거?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 3, 1 됐나? 빼기 마이너스 2 제곱분의 1, 3, 1 해주면 돼. 이게 얼마인데? 자 무한대는 되게 엄청나게 큰 수야. 얘는 제곱분이가 해봤자 얘는 해봤자 무한대야 뭐야? 또 분자는 이제 정해진 수이고, 다음 부모는 엄청나게 큰 수. 이다 보니까는 이것은 얼마? 이것은 빵 나온다. 빵 나오고 그때 이건 얘는 해봤자 그 풀풀에서 얘는 4분의 1 거의 1셀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서로 비교하면 에너지 B가 3대1 맞아? 맞아 3대1 나오죠. 맞는 거? 내가 풀어준 것도 잘 기억해 이거 하는 거 중요하다. 또 두 번째 거 동그라미 세 번째 거. 자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 방출되는 경우는 B냐? 자 가장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큰 거 작은 거.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 커 작아. 그지? 그래서 가장 파장이 짧은 거니까 거꾸로 하면 에너지가 큰 거. 되나? 해봤자 우리가 그 적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세 가지야. 세 가지 빛에서 가장 에너지 큰 건 누구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세 가지에서
가장 에너지 가장 큰 거. 누구? 잘. 자외선. 자외선으로 내보내는 건데 햇볕 자외선은 전자가 몇 번째 껍질로 들어와? 첫 번째.